그냥 라키아 선수가 위기여서 라키아의 존재가 다음 스테이지에 과연 이어질까가 저는 걱정이 돼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졸전 중에 하나였고요. 예, 뭐 물어볼 거라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투력 측정기 RIQ. 발로란트랑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장원영님, 종6115님, 최현희님 감사합니다. 5주차까지 VCT 퍼시픽 그룹 스테이지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번 주차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를 누가 가냐 안 가냐가 중요했다기보다는 나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각 팀들이 그게 좀 더 중요했잖아요. 뭐 상위 시드로 가냐 하위 시드로 가느냐도 중요했죠.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한 팀들은 진출 여부가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 상위들은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알파조에서는 이렇게 4개 팀 그리고 오메가에서도 이렇게 4개 팀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뭐 예상하셨던 그런 결과들인가요?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느낌은 하나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오메가는 네. 바렐이 가기를 바랬는데 안 된 거죠. 그쵸. 일본 팀 중에는 바렐이 가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거 빼고는 다 그냥 느낌대로 간 것 같긴 해요. 저도 바렐이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킥오프 때부터 바렐을 조금 응원했었었는데 아쉽게 됐고, 사실 알파가 지금 보면은 진짜 TS만 불쌍한 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젠지도 아쉽게 뭐 1승 4패하고 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긴 했지만 네임 밸류랑 과거에 좋아하시는 뭐 게놈 막 이런 걸 따졌을 때 TS 빼고는 다 너무 강팀이라 갖고 그냥 알파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모든 팀들에게. 12개 팀 중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전승으로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이 하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네, 무실 세트, 무실 맵을 좀 도전하다가 깨지긴 했는데 그쵸. 중요한 거는 챔피언스 포인트 5포인트 얻은 게 중요하죠. 이대로만 쭉 프로까지도 가면 뭐 런던도 갈 확률도 높아. 한 경기 이기면 돼요. 아 그런 거야? 한 한 경기인가요? 경기잖아요. 맞네. 그래서 PRX랑 T1은 그 다음 플레이오프 첫 1라운드 때 올라온 팀 누가 됐든 그들 올라온 팀을 한 이기면. 번만 이기면 런던이 확정이고 그런 거죠. 마스터즈 일단 확정이죠. 그리고 뭐 5승 0패한 팀이 있으면 네네. 0승 5패한 팀도 있죠. 같은 조의 바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뭐 이때까지 계속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예. 제타가 0승 5패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시작 전에는. 그러니까 제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냉정하게 그냥 경기력을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서 그럴 줄 알았는데 바렐이 0승 5패한 게 바렐이 더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죠. 왜냐면 앱솔이 지금 경기력하고 방식이랑 키오프 때는 아예 다른 스타일이에요. 제타가 이번 스테이지 1 오면서 감독 체제가 바뀌면서 앱솔도 게임 방식이 바뀌었고 쇼타나 엑셀도 아예 게임 방식 다 바뀌었어요. 그냥 제타의 경기력이 좀 올라간 거지. 만약 키오프 때처럼 게임했으면 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사실 풀센스가 저는 전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이제 T1한테 지면서 이제 T1이 이제 전승 목표가 됐고 풀센스는 이제 3승 1패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뭔가 폼이 살짝 떨어진 느낌?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퍼시픽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장점이자 단점이 무력인데 결국에는 퀄리티 있는 팀들 만나면 질 거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T1 RQ 벽을 못 넘은 거죠. 그 프로스트가 남겨준 게 이제 화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네. 크루즈랑 그 감코진이 맞아요. 들어온 게뭐 예를 들어서 헤이븐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드록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점점 많이 보이고 많이 보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또 개발하지 않고 우린 이걸 배웠으니까 이대로 갈 거야 하면은 처음에는 잘 먹히더라도 가면 갈수록 이제 네. 간파가 되고 이런 게 발생도 하지 않을까. 알파조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퍼렉스는 강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네. 가장 최근 경기인 KRX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했죠. 이제 네.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뭐 알파 오메가 통틀더라도 뭐 사실 알파와 오메가가 붙어보진 못했으니까 페이퍼렉스가 명실공히 지금 1왕의 자리에 있는 팀이라고 뭐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1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뭐 T1과 RQ가 격차 크냐 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T1이랑 비교했을 때 T1이랑 차이가 나느냐 뭐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빈보님은 알파 오메가 다 통틀어서 가장 강한 팀을 꼽으라면 PRX와 T1? KRX까지? 세일님은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페이퍼렉스랑 T1이요. 그리고 특히나 뭐 오늘 이제 뭐 썸띵 하는 거 보고 하니까 그냥 좀 더 마음이 굳혀졌어요. 그냥 이 새끼 돌아왔구나. 팀 시크릿은 그리고 또 좀 아쉬워요. 뭐 제우스 선수가 합류하고서 2경기 했잖아요. 근데 만약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살짝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그래도 이게 또 1승 하나 챙기고 보니까 약간 뭐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프로의 세계 그런 가능성? 가능성을 좀 있을 수 보다 있어요. 보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근데 잘 생각해봐요. 농심, G, KRX, PRX 다 제우스가 넘을 엔트리들이 있나를 봤을 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제우스 얘기 나와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그냥 제우스 하나가 들어와서 잘했어요. 사실 뭐 나이제한 때문에 기다리다가 2경기만 딱 하고 나가서 아쉬운 것도 확실히 있긴 있어요. 얘가
하나가 풀 리그를 뛰었으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남지만 근데 제우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TS는 그러니까 제우스가 들어와도 TS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과연 제우스 하나가 풀 리그를 뛰었다 해도 과연 얘네가 뭐 위로 갔을까? 뭐 모르는데 힘들지 않을까.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네. T1과 페이퍼렉스가 붙으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저는 DRX가 오늘 이길 줄 알았던 이유가 맵뱀픽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뱀픽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오늘 평 감독님하고 분대에서도 만났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맵뱀픽이 안 나와서 진 것 같아요. 저는 브리즈를 무조건 밴을 할 줄 알았는데 브리즈를 왜 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 시바견이 질문한 게 T1이 이길까잖아요. T1 감독 KDG 감독님과 그 감코진들이 맵 분석만 잘하면 저는 충분히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네. 왜 지금 여쭤봤냐면 이거는 저희가 아직 열려 있는 결말이거든요. 그렇죠. 요거 이제 다시 조금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있었던 5주차 경기들 한 줄 평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지와 팀 시크릿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은 젠지가 2대1로 패배를 졌죠. 했어요. 예상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젠지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농담 삼아서 그랬잖아요. 젠지가 상황이 안 좋은데 저 때면 제우스가 온다. 질 수 있다. 저희 셋이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로 일어난 거죠. 전체적인 경기력은 어땠어요? 경기력은 안 좋았죠, 당연히. 두 팀도 안 좋았어요. 그나마 눈에 띄었던 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캘리스, 제우스, 실반 이 세 명의 선수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 제시베시는 뭐 나름 그래도 잘해줬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상대가 못해서 잘해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전반적으로 빈보님은 현재의 젠지 폼은 안 좋다. 진짜 너무 안 좋다로 보시는 거죠? 너무 안 좋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지난주 때도 저희가 한번 한주평 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냥 빨리 탈락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지금은 이게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 돼서 계속 이어진다? 근데 저는 이제 어디 한 부분이 골문 상태로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골문 부분 터뜨려서 이제 아물게 만드는 게 낫지. 그러면 젠지가 어쨌든 재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네. 재정비의 과업이 선수를 일단- 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거냐에 대한 이지선다일 것 같거든요. 성장 전에 그 찡스가 돌아올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사실 뭐 막 징스 선수도 중요하다 봐요. 왜냐면 그래도 원래 기타 선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징스 선수 자리에.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제가 감코지는 아니라서 막 뭐 어떤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거잖아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했을 때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지금 갖고 키우던가 저는 좀 갈아야 된다고 봐요. 저랑 같은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선수 가는 거는 모르겠고 지난번하고 제가 올해 시작 때부터 계속 스탠스가 동일한데 그냥 라키아 선수가 위기여서 라키아의 존재가 다음 스테이지에 과연 이어질까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선수 교체가 있다면은 라키아 자리에 교체가 있을 예정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왜 못 바꾸냐? 결국에 IG 매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KRX도 몇 년 동안 키운 선수예요. 맞아요. 마코에서 베인. 그래서 펜서로 감독도 베인이 너무 좋다라고 한 이유가 드디어 이제 올라왔다. 먼치킨도 동일해요. 그 농심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쭉 한 팀에서 오랫동안 키운 선수들, 알비, 프란시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어요. 그 정도로 경험치를 쌓은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은 라키아가 경험치가 없냐라고 보기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험치 많은 선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방금 빈모니가 말한 뭐 베인 선수 같은 아이젤 하는 것도 근데 사실상 원래 마코가 아이젤로 들어갔고 뭐 평 감독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베인을 키워볼까 이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선수랑 감독들이랑 팀원들이 다 브리핑이나 뭐 상황에 어떤 브리핑을 하고 어떤 오더를 내리는지 이런 걸 다 듣잖아요. 아이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인 선수는 막 죽었을 때 브리핑 필요한 브리핑 뭐 궁 포인트 막 이런 거 따다닥 해줬으니까 평 감독이 딱 보고 이 친구는 아이젤이 아닌데도 아이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하네 말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마코가 하다가 야 베인아 해봐 이렇게 돼서 잘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 라키아가 메인 아이젤로 와 있잖아요. 가끔 그 팀 보이스 들으면은 카룬 선수나 텍스 선수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둘은 경험치도 많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아이젤을 그냥 라키아를 버리는 게 아니고 라키아를 그냥 척후대를 시켜요. 총 잘 쏴. 척후대 역할도 잘하고 경험치도 많아. 그냥 아이젤 링 하는 거를 그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포변. 저는 그러면 더 경쟁력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아예 다 뉴스를 쓸 거예요. 어차피 이 e스포츠 비즈니스는 당장 올해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년 내후년을 흔히 말해서 되게 큰 성을 쌓는 과정인 건데 지금 라키아라는 카드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발굴해서 척후대 시키고 오더를 카론 시키면 되죠. 결국에는 올해는 라키아 입증에 그쵸. 해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말했던 게 아이젤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냉정하게 라키아 선수가 총을 미친 듯이 잘 쏘냐? 미친 듯이 잘 쏘는 척후대의 밸류냐? 아니에요. 근데 스킬의 비중도가 되게 높았던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패치가 스킬을 날렸어요. 그럼 라키아의 그 밸류를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그치. 방향성이. 그러면 라키아 선수가 살아남으려면은 나는 먼치킨과 동급이 될 수 있는 아이젤입니다를 보여줘야 됐어요. 그치.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치. 제가 계속 위기라고 말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게 맞는 네, 말이에요. 그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 이제 솔로 감독님이 인터뷰 때도 말을 했던 거예요. 실제 네, 인터뷰
인터뷰. 네네네. 해외 외신 인터뷰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 멤버들 기태 선수가 아니라 찡스가 있는 멤버로 산티아고가 하는 동안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스테이지 1을 스크림 승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 본인도 그쵸. 모르겠지. 왜냐면은 제일 넉나간 거는 선수들이었대요. 왜냐면은 그러겠지. 이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 못 했던 거야. 음. 근데 거기에 더 엎친데 야 이제 부상도 다시 나와. 잘해보자 했는데 찡스가 손목이 당장이 아니고 당분간 게임 못한대. 그럼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꼬인 거지. 콜업을 했어. 기태 선수 이틀 연습하고 왔어.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꼬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부터 찾는 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매듭이 꼬였잖아 지금.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아마 뭐 라키하고 뭐 아이젤 뭐 척후대 매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왜냐면 선수들도 다 멘탈 나갔을 거라. 그렇죠. 이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가 네. 됐든.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좀 한 줄 평을 해야 되는데 자 젠지와 팀 시크릿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예견된 결과인가? 잘 쉬자. 두 팀 다 해당되는 거죠?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두 팀 다 떨어져.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뭐 설마 했잖아요. 두 팀 다 얘기할 맞아, 때. 그냥 잘 쉬고 아픈 데 있으면 고쳐오고 망가진 데 있으면은 부품 가져와서 수리하고 그런 정비 시간은 차라리 스테이지 1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어거지로 어떻게든 프로 가서 챔스 포인트 쌓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래봤자 희망회로 돌리다가 스테이지 2도 망해요. 그냥 빨리 쉬고 맞아. 빨리 준비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냥. 세일님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앞에는 제우스, 뒤에는 실반. 사실 저는 뭐 이긴 팀 위주로 젠지 안 그래도 뭐 가슴 아플 텐데 그냥 TS가 이날 이겼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제우스가 엔트리 시원하게 해줬고 뒤에서는 뭐 켈리에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 럴 돌고 클러치를 많이 해준 실반. 앞에서 1, 2선이 조금 힘들어해. 그럼 실반 선수가 뒤에서 있다가 연막 치고 막 이러다가 나와서 클러치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젠지 상대여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날 경기를 봤을 때는 딱 그 앞선과 뒷선이 좀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아요. 팀 시크릿도 어쨌든 좀 쉬는 기간 동안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일본 내전이죠. 제타 바렐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상을 했던 것과 다르게 제타가 어쨌든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아까 잠깐 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은 제타의 그냥 운영 방식이라든지 게임 스타일이 조금 바뀐 것이 빛을 본 경기 정도로 요약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졸전 중에 하나였고요. 예, 뭐 물어볼 거라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경기 내용을 뭘 말할 게 있었나라는 느낌의 경기였고 그냥 말 그대로 모든 라운드가 기승전결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두 팀이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누구나 발로란트를 조금 하시는, 그러니까 오래 게임을 하신 분들이면은 그 사람들도 내릴 수 있는 콜들, 조합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했는데 실패하면 까비지만 그런 모습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라운드 바이 라운드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안 되네 안 됐으니까 저거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제 기준에서 졸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얘네가 왜 이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인드를 바리를 왜 이겼지? 이거 자체도 이런 거예요. 프리즌 제타가 이겼죠? 이거 제타가 왜 이겼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가 그냥 모든 맵이.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가 좋아하는 팀들 뭐 T1, G, PRX 다 이기는데 이유가 있어요. 승리가 납득이 돼. 있는데. 근데 바레가 제타의 경기는 그냥 이 둘의 경기 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프랙처에서 이코랑 엑스딜이 남았는데 2대1 클러치를 당했던 충격적인 장면? 지인강타 쓰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머릿속에 잘한 장면보다 충격적인 장면이 남는다는 얘기는 사실 그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실수를 네. 덮어줄 만한 그게 없어요. 도파민의 네, 클러치들이나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건 바렐은 왜 타임아웃을 이렇게 잡을까?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바렐도 개개인으로 보면은 저는 다 개개인 선수들은 가능성 있고 당연히 총 쏘는 게임이니까 총 다 잘 쏴요. 킥오프 때였나 그 스테이지 1 초반이었나 한 줄 평할 때 왜 다 따로 하고 이게 팀합이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의 한 줄 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바렐 경기 때. 좀 그게 아직도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세일님부터 해볼까요? 확실히 어그레시브해진 제타. 이게 뭐 아까 빈모님도 살짝 언급했지만 뭐 앱솔 선수도 있고 뭐 감코진이 조금 추가되면서 변경된 바뀌었죠? 플레이 스타일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제타의 옛날에 그 진짜 슬로우하고 막 거의 그 EMA 푸나틱 수준으로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20초 남기고 사이드 이게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버릇들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인 게 변화를 시도는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뭐 앱솔 선수도 뭐 내용만 한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이런 라운드들이 있긴 있구나. 옛날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잘했어. 네, 그래서 잘했어, 진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빈보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 이겨라. 그리고
부정하지 마라. 아니, 반복되면 실력이다. 이젠 이거는 뭐 사실 바렐과 제타 둘 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너무 구려서 졸전이어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도 포함인데 누가 이길지 예상이 안 됐어.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제가 이 경기를 중계를 했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설을 전달을 잘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측이 불허했던 경기 내용이었고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T1과 풀센스의 경기 볼게요.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을 뻔했는데 그쵸? 네. 풀센스에게 한 맵을 잡혔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게 뭐 펄, 바인드, 브리즈 이게 어떻게 보면 펄이 의미가 있었던 게 풀센스가 잘하는 맵이거든요. 본인들이 왜냐면 피닉스 네온으로 바꾸면서 재미를 봤던 맵인데 T1이 원래 이 맵에서 투감시를 썼어요. 체인버 킬조이를. 그래서 투감시였는데 투초코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풀센스가 놀랐을 거야 아마. 경기 내용이 이러면 아예 예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T1이 뭐 준비된 게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었고 바인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풀센스가 잘 따라갔다라고 보이고 있고 여기는 역시 프리미는 프리미구나. 그리고 킬러는 뭐 이거 반복된 얘기긴 한데 맞아. 그 인포초쿠가 아닐 때는 확실히 이선 라인에서의 교전 능력은 태국 쪽에서는 킬러가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맵 보면서. 브리즈는 어땠나요? 그냥 뭐 브리즈는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 느낌. 물론 프리미 집보이는 세긴 했는데 큰 틀에서의 T1이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도 뭐 사실 T1 브리즈 같은 거 조합 보시면 옛날에 제타연 DFM이나 어떤 팀이 그 이 KO 조합, 소바 KO 조합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 줄 평 하면서 KO 왜 했냐고. 왜 이 조합을 이거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근데 T1은 브리즈에서 확실히 보여줬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긴 것도 이긴 거죠. 만약에 T1이 졌더라 해도 그 운영 법이나 원엔트리와 투 척후를 쓰는 이유, 근데 거기에 삥 척후인 KO가 들어가 있는 이유 이런 거를 잘 보여줘갖고 그냥 확실히 T1 잘 준비해왔고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잘 아는 팀이다. 잘했어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슈퍼팀을 만들기 위한 T1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지금 좀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T1 프론트 입장에서는 돈 쓴 맛 좀 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맛 나죠. 선수 잘 꾸렸다. 그리고 T1의 최고의 선택은 이주를 데려왔다. 그치. 키웠다. 단연 계약했다. 이게 최고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네. 여기서 네. 보면은 메테오, 먼치킨, 버즈, 스택스 다 외부 영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주는 챌린저스에서 일본에서 활동하던 거를 이제 어떤 감독이 그때 불러서 데려온 거니까 이주가 진짜 대단한 선수인 것 같고 또 T1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투자였죠. 결과물이다. 네, 맞아요, 하고 맞아요.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빈보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확실히 정돈부터 다르다. 이거는 이제 먼치킨 선수 얘긴데 이날 경기가 그 보이스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컴즈가 그냥 그 장면만 봐도 먼치킨이 1차와 2차적인 정돈과 콜을 하는 순간 모든 선수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스택스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브리즈였는데 뭐 상호명 이거 할까? 아니 하지마 들어와. 그냥 입 닥치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IGL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왔더라고요. 컴즈에서. 저는 다른 의미로 뭐냐면 선수들이 먼치킨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거죠. 리스펙이 얼마나 큰지가 나온 장면을 봐요. 그쵸. 네, 왜냐면은 스택스도 본인이 뛰어난 선수라는 거 있을 텐데 그리고 아이즐도 엄청 오래 자기의 했고. 에고가 있을 텐데 그냥 다들 이거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먼치킨이 결정을 내리고 스택스가 근데 형 이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설치됐으니까 나가서 견제해볼게. 아니야 들어와서 막으면 끝나. 한마디 하니까 오케이 바로. 그냥 들어와서 그냥 하는 거 보고 얘네는 T1이 잘 하고 있는 이유는 있다라는 게 딱 그 컴즈 안에서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덧붙이자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먼치킨이 아니야 이거 해 이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애들이 막 의견을 내면 먼치킨이 이것도 좋네 그래 그거 해보자 이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결정권자가 대신 결정을 빨리빨리 먼치킨이 딱 머리에 듣고 아니다 맞다 이걸 판단을 빨리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발로란트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을 잘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오버워치 때도 되게 맞아. 더 빠른 템포의 게임을 했던 선수예요. 빠른 그게 더 도움이 되는 뉘앙스로 가는 것 같아요. 세일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단순히 그냥 골고루 다 잘한 T1. 사실 이거는 아까 뭐 저희가 그 이날 경기 얘기하면서 뭐 바인드 졌지만 세 맵 다 그냥 골고루 선수들이 스택스도 올라왔고 살짝 주춤이던 메테오 선수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게 그냥 이날 경기 때 심지어 지는 바인드에서도 보였던 게 다 자기 할 역할을 하고 좀 킬 못했던 스택스 선수도 이날 막 킬 엄청 많이 하고 다 자기 역할을 잘한 날이다. 이게 먼치킨이 마이너스 13 찍었잖아요. 제가 뭐 떠올라면 푸나틱의 보스터가 이런 존재겠구나. 왜냐면 제가 영어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쵸.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한 20은 해줘야 되죠. 내가 볼 때. 진짜 나는 감동받았다니까. 그러니까요. 브리즈 바인드 그 컴즈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개꿀잼. 농심과 G의 경기입니다.
자, 농심과 GE는 저희의 예측과는 다 다르게 GE가 결국 승리를 했지만 예측이 뭐가 중요합니까? 꿀잼 경기였다고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것도 놀랬던 게 맵핑부터 좀 놀랬어요. 브리즈를 바로 골라서 저는 브리즈 G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골랐길래 농심이 못하진 않는데 자신 있게 고를 정도인가? G를 상대로. 근데 이제 걱정했던 대로 브리즈가 쉽지 않았어요. 아니 맞았죠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쉽- 맞았죠 그냥. 이날 어텀 선수도 폼이 미쳤었고 원래 제가 옛날에 야츠카 어텀 오퍼 스코프 달린 총 쓰면은 미쳤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야츠카는 이제 거의 첫 코드로 밀려나왔고 오퍼를 거의 안 쓰는데 어텀은 이제 종종 이렇게 체인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날 미쳤었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하고 싶은 말 흔히 보이지 않는 브리지 세이지 G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 근데 확실히 프로스 감독이 해외 번역 거를 많이 많이 봐. 보는 것 같아요. 왜냐 저 조합이 네온을 제외하고는 푸나틱이 썼던 조합이에요. 음. 근데 이제 푸나틱이 실패를 해서 하버바이퍼로 이제 최근에 바꾼 건데 실패라기보다는 효율성. 이게 세이지가 되게 타이밍 잡기가 어렵거든요. 장벽이나 맞아, 준하구조 잡는 게. 근데 확실히 이런 준비성들은 G가 잘하는 게 좀 느껴졌다라는 게 가고 반대로 농심은 하버바이퍼 조합을 꺼내들긴 했지만 브리즈 하버바이퍼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G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맵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바인드는 그냥 꿀잼이었고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 아닌가요? 바인드는 오히려 저는 G가 이겨서 저- 끝낼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조합 자체가 G가 너무 바인드의 특색이 있고 단비를 저격한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단비만 포커스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온 원툴이 아니다라는 게 보여줬다. 왜냐면 레이즈를 원래도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더 잘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 바인드 G 조합을 보면서 투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도 많이 나온 투빙 조합. 개코빙 던지면서 뭐 스카이던 KO던 같이 빙을 동시에 던지면 하나는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거고 또 특히 바인드에서 저희가 흔히 아는 투연막 바이퍼랑 브림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장막을 사용해서 뭐 빙을 던지고 나가고 이런 플레이들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할 네. 수 있는 거고 과거에도 나온 조합이기 때문에 근데 안 나오는데 G가 오랜만에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를 분석을 몇 라운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G가 준비 진짜 많이 한 맵이에요. 바인드 자체가 그냥. 헤이브는 뭐 거의 큰 격차가 없었어요. 저는 뭐 바인드에서 끝날 뻔했던 거 경기가 헤이브까지 잘 끌고 왔다는 거라서. 근데 이게 준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 두 팀의 대결은. 알겠습니다. 자, 한 줄평 이번엔 세일리부터 들어볼게요. 준비성 철저한 G. 이거 어떻게 네. 보면은 G 선수뿐만 아니라 감코진에 대한 리스펙트예요. 네, 이거는 아, 사실 네. 이게 좀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G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비슷한 한 줄 평을 하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근데- 지금 세일님이 보는 G의 캐릭터인 거잖아요. 아니요, 이 경기를 봤을 때의 기억 남는 게 농심의 뭐 준비성보다는 아 G가 항상 준비해온- G 할 때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세일님은 G를 딱 떠올리면 아 진짜 프로스트 감독 사단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그 근데- 말 같은데요? 아 근데 이 경기를 봤는데 농심이 개 준비를 잘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매번 G를 매번 볼 때마다 이 똑같다니까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 G를 준비를- 떠올리면은 프로스트 잘하는 감독이 팀인 떠오른다는 거잖아.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프로스트 이 감독이 떠오르는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G 떠오르면 준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매번 같은 평을 하고 평을 있잖아요. 한다니까요. 왜냐면 매번 G가 경기력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준비 잘하는 준비를 거잖아. 잘하고 만약에 있다는 준비를 안 거잖아요. 한 경기력인데 G면은 내가 그 평을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G를 아, 보면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 아니냐고요. 제 아 말은. 지금은 그렇죠. 그럼 그 말이 맞는 거죠. 맞아요. 그 핵심이 프로스트 감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맞는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 사실상 존나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리스펙이 되게 높은 건데 왜 왜냐면 부정을 해? 부정하는 게 왜냐면은 아니에요. G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나 프로스랑 관련된 풀센스 얘기만 나와도 맨날 프로스 감독 한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이해 못해, 짝꿍 사고. 좋아한다고 놀리는데 그 부정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거. 한국말 이해 못했거나. 자 빈보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명경기 제조기 프로스트. 아니 여기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빈보님도 좀 비쌀 걸요. 저는 좀 매경이 좀 달라요. 어텀이나 유도탄에 얘기했을 때도 있고. 맞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거는 이번 경기는 그 지난 경기도 그렇고 준비를 할 때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제가 볼게요 잠깐만요. 네. 경기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저도. 이것도 약간 준비 잘했다 했어요 그때. 저는 내용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비슷해. I love you, Prost. Respect to you. 자 다음 경기 한 네. 줄평으로 가겠습니다. PRX와 KRX 음. 경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였습니다. 페이퍼렉스가 KRX를 너무 빨리 끝냈길래 오늘도 촬영이 일찍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뭐 다른 팀 경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됐지만 네. 되게 빨리 끝났어요. 사실 뭐 경기 내용을 뭐 크게 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가슴 아픈 얘기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생각했는데 아 이게 조금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왜 발생했는지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갭을 느끼기도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비슷한 경기가 하나 있어서 뭔가 준비를 해왔는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끝난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PRX, KRX 전도 좀 비슷한 뉘앙스예요. DRX가 준비를 안 해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터미 감독도 저희가 알고 DRX 선수도 알고 준비성 철저한 거 아는데도 그냥 페이퍼렉스의 속도와 오늘 썸띵이 미쳐 날뛰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준비했어 라고 말을 할 때 벌써 그냥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근데 썸띵은 최근 제트 잡기 시작하는 거 맞아요. 계속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굳이 브리즈를 열었어야 됐나? 그쵸. 제가 분석 데스크였는데 오늘 사야 선수랑 맵뱀픽이 뭐가 나올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작가들이랑 먼저 그냥. 근데 내가 이제 KRX 쪽에 뭐 코치가 됐던 뭐 선수가 됐던 누가 됐든 뭐 의견을 주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PRX의 썸띵이 날뛸 수 있는 맵은 나는 배제를 할 거다. 그중에 그게 대표된 바인드였나 본데요. 바인드보다는 저는 바인드는 오히려 썸띵보다 찡이 포커스가 된다고 보고 찡 KRX가 바인드를 배난 거는 PRX가 전체적으로 바인드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평가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브리즈를 그냥 밴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실제로 저는 사야 선수랑도 얘기할 때 그렇게 밴을 하고 오히려 헤이븐을 하지 않을까. 차라리 헤이븐도 뭐 썸띵이 제트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브리즈보다는 파괴력이 좀 덜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헤이븐은 찡 선수를 오맨을 안 시킬 거예요. 한번 그 PRX 헤이븐 전적 있나 봐주실래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가 찡이 피닉스라고 썸띵이 네온을 할 때예요. 아직.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뭐냐면은 찡이 그 이맵에서 레이즈는 못해요. 어차피 헤이븐 레이즈가 밸류가 낮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조합들 때문에 뭐 헤이븐을 깎았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 미지의 세계 여는 게 좀 더 확률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썸띵이 제트를 하더라도 그럼 찡이 20리 네온을 시킬 거야 찡한테? 아니면 오멘 주고 포세이큰 네온 시킬 거야? 왜냐면 헤이븐에서의 오멘과 브리즈에서 오멘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치. 이게.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쭤봤던 도대체 왜 이런 갭으로 두 게임이 빠르게 끝났냐의 핵심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뱀페이크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 기세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PRX 선수들이 저도 우연히 봤는데 그쪽에 이제 경기장이 있으면서 그 대기실 앞에서 배드민턴 같은 걸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매번 해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래 퍼포먼스 코치 막 이것저것 엄청 그 동체 시력이라 그러나요? 그 눈이랑 그 손이 이런 거 훈련이랑 긴장감 풀어주는 훈련들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영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은 어쨌든 그 갭이 발생한 이유는 세일님은 그런 컨디션 PRX가 너무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뱀픽도 당연히 빈보님이 벌써 말을 해서 뭐 동의하는 거고 퍼포먼스 코치가 꾸준하게 이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로터스는 KRX가 심지어 픽을 했거든요. 근데도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 이유를 고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용이 잘하는 맵이어서. 왜냐면 용은 로토스를 제외하고는 체인버를 안 하는데 체인버는 아닌 맵에서는 아직은 불안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체인버로 혼자 그 앵커도 잘해요. 혼자 이렇게 딱 먹어놓고 한 명 오면 한 명 죽이고 빼고 막 이런 거 잘하는데 뭐 사실 그런 게 더 있었더라면 오늘 그럼 뭐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말이 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PRX 아닌 팀들에게는 먹히지만 PRX급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PRX급에게 먹히려면 용이 가지고 있는 그 에임보다 더 뛰어난 체인버가 나와야 되거나 용이 뭔가 더 변수를 만들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가 안 맞으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PRX 상대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생각했거든요. 뭐 이렇게 쉽게 졌지? 그러니까 저도 놀라긴 했어요. 그 두 개 맵에선 체급 차이가 낮다 정도로 귀결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분의 한 주평 빈보님 거부터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까지 질 정도였나. 지더라도 이렇게 질 줄은 맞아요. 몰랐어요. 진짜. 왜냐면 현민도 저점이었고 마코도 힘들어했고 다 힘들어해가지고 이게. 컨디션이 좀 뭔가 있었나? 근데 이게 편선호 감독이 분석 데스크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길 거냐, 누굴 겨냥할 거냐, PRX 어떻게 준비했냐. 현민 선수가 그랬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날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현민 선수가 그렇게 맨날 얘기한대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준비는 다 한다. 쟤네들도 우리도. 그잖아요. 맞는 말이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세일님 한 주평 들어볼까요? 스미스상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제트도 잘했고 그냥 또 저희가 아는 그 오퍼 돌아왔어요. 그때 그 네온하다가 한번 알렉스 코치가 그 와라유 두잉이었나 뭐 와리 유도잉 엘리야 그거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제트만 잡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알렉스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너 그냥 하던 거 해 이거죠. 하던 제트만 거예요. 해. 근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현타 올 거인 게 알렉스 코치도 메타가 네온이 너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시켰는데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난 안 돼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아니야 포세이큰은 돼요. 포세이큰 오늘 근데 했잖아. 이게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냐 뭐냐면은 포세이큰이 네온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포세이큰이 오멘하는 판에 썸띵 오멘할 수 있냐? 안 돼요. 그래서 매풀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매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바인드야. 레이즈 네온을 써야 돼. 그러면 포세이큰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찡이 브림 누가 할 거야? 찡 레이즈하고 브림 누가 해? 그럼 그러니까 썸띵 이게 시키는. 꼬인다니까. 네. 그래도 저는 PRX가 지금 1왕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 드디어 마지막 경기네요. 머리, 나 그룹 스테이지의 마지막 경기 RRQ와 DFN 경기였습니다. 네.
2대1로 RRQ가 승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게임 재밌었나요? 타이레놀 먹었어요. 왜요? 머리 아파서요. 근데 이거는 세일님은 맨날 타이레놀 먹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 세일님이 타이레놀 먹은 이유는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얘네가 빨리 안 꺼내서 타이레놀 먹은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프랙처도 연장에 가길 바랬어요. 아 차라리 네, 이렇게 차라리. 된 김에 뭐 메이의 그 퍼시픽 최다킬 기록이 갱신되나 했는데 날라갔고 어쨌든 경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밌었어요? 경기는 어땠어요? 저는 재미는 없었고 재미는 비교적으로 없어 그냥 엔트리 노름을 보는 재미가 있었나요? 메이 노는 메이. 거? 아 메이 네. 논 거. 사실 잼킨도 어떤 맵에서는 그냥 그 제탐 맵이 뭐 헤이븐. 헤이븐이었나? 뭐 좀 쌌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17킬인데 뭐 전반에 막 1킬 하고 있고 처음에 막 로그인 못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엔트리라기보다는 메이쇼가 재밌었고 그리고 엑스페로 오히려 반대에서는 엔트리가 아닌 엑스페로가 킬 많이 먹고 그러니까 사실 킬 멀티킬 하는 거 보는 맛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때는 사실 경기 내용을 살짝 얘기하자면은 그냥 보면서 로터스를 봤을 때 그 DFM이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냥 에임만 보는 게 아니고 미니맵 위주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RRQ가 뭐 크가의 오더였겠죠. 좀 페이크를 넣는 플레이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페이크를 넣으면은 DFM이 우르륵 갔다가 이런 라운드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흔들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어권에서는 흔히 말하는 앵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가도 한 명 정도는 중앙이나 아니면 그 사이트에 한 명을 박아놓고 4명만 가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 DFM은 후반에 RRQ가 공격을 할 때 너무 그냥 동네 축구를 하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단체로 막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갖고 좀 그래서 더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 먼저 할게요. 너무 흔들리는 DFM. 그리고 제가 괄호에 페이크에 다 그냥 놀아난다. 이게 경기가 막 뭐 전략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미니맵을 볼 때마다 DFM은 RRQ의 페이크에 그냥 계속 그러니까 본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로테이션을 오버 로테이트를 하던가 이런 모습들이 볼 때마다 보였어가지고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빈모님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역시 전투력 측정기 RRQ. 이게 되게 슬픈 말이긴 해요. 강팀한테는 지지만 우리를 넘어서야 뭔가 그쵸. 올라가는 레벨이다. 제가 이런 옛날에도 거라서. 얘기했을 거예요. RRQ는 4강 판토끼라고. 아 이게 좀 왜냐면 이게 슬픈 딱 얘기야. 진짜 스카우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넘었으면 퍼시픽에서 이름을 높여 좀 올려야 할 수 된다. 있어. 근데 우리를 못 넘으면 그 위에 있는 형님들 아무도 못 만나. KRX, PRX, T1을 이기려면 우리 너는 이겨. 이렇게인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수문장 RRQ가 약간 4강 수문장 느낌.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농심도 티어 다운이 많이 됐네 진짜로. 근데 그쵸? 이제 이게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아. 이게 3패 하는 과정에서 영점 조준한다 했잖아요. 평가를 그때. 바꿨잖아요. 잘 됐어요 조준이.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올 길이 남은 건데 그래도 어쨌든 RRQ가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한주경.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하이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